시사 서영민의 눈. 네, 서영민의 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KBS 서영민 기자 와 있습니다. 이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몇 번 안 했는데요. 우리 서영민 기자 덕분에 예, 코너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서영민의 눈.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 보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한 보도 소개해드리려고. 영국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 네네. 예,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우리 그 KBS 도서관에도 있긴 있죠. 근데 좀 늦게 들어와요. 예, 약간 좀 늦게 들어오지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사실은 이코노미스트지 특징이 예. 이게 경제적 효율 요거 예. 하나만 보고 가는 아주 그 고품격인 매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영어도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자 바이라인도 없더라고요. 예, 예. 네. 다른 매체에 비해서 네. 굉장히 고급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는 정부 눈치도 안 보고요. 어느 예. 나라 정부 눈치도 안 보고 자본 눈치도 사실은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대중의 눈치도 안 보고 댓글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오직 경제적 효율 요거 하나만 보고 가는. 기자들 프라이드도 이 대단한 매체예요. 예. 하여간 100년이 네. 넘는 매체인데 여기 이코노미스트에서 제안한 뭐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네, 예. 이번 주 표지 기사인데요. 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인데 이게 지금 좀 막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잘 네.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예. 근데 지금까지 잘한 것 갖고는 충분치 않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병목에 와 있다. 뭐 어떤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런 네네. 말인 네. 것 같네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이런 발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투자도 폭발하고 있다. 근데 과연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니면 뭐 발전 설비, 배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급이 충분할 것이냐. 예. 이게 원자재 면에서 또 그리고 필요한 땅의 면에서 예. 발전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예. 돈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원자재, 땅, 돈. 네. 근데 예. 이게 더 경제적으로도 국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예. 사회적으로도 이게 제약 요인이 많다. 음. 이런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어떤 제약 요인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광물들. 예. 그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의 시대가 되고 뭐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된다니까 광물하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니켈, 리튬, 구리 우리 요 세 개 배터리. 네. 예. 핵심 광물 그리고 예. 코발트 같은 뭐 마그넷에 그렇죠. 사용되는 이런 광물들 예. 이것들이 이제 석유에 반열해서 생각해야 할 시대가 왔다. 와, 석유에 반열해서. 네. 예. 화석 연료 시대는 지나갔지만 전기차에 꼭 필요한 배터리용 그리고 뭐 풍력, 태양열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지금 투자가 보면 화석 연료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예.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난해부터 보고 있는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지금 요 보면 세 가지 합해서 한 160% 이 정도 올랐거든요, 작년에. 160%? 네네. 예. 근데 왜 이렇게 올랐냐? 채굴이 충분치 않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지금 배터리가 폭증하고 있는데 예. 10년 뒤면은 배터리가 너다섯 배 그 그렇겠죠. 이상 더 필요할 텐데 전기차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만큼 채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광산에 들어가서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공급이 따라줄 것이냐라는 광물의 문제. 그리고 뭐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비용의 한 절반 이상이 이 광물 그 비용입니다. 예. 예전에 한 40~50%였는데 한 8, 9년 전에 지금 60~70%까지 올라왔어요.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배터리의 네. 코스트 중에서 광물이 네. 차지하는 비중이 네. 60~70%. 그러니까 LG화학이 아주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근데 자동차에서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배터리 비중은 한 40% 되니까 네. 결국은 광산업체가 돈을 많이 벌겠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배터리 가격은 한 예. 83%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건데 그렇겠죠. 이게 광물이 적게 들어가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기술 혁신하고 혁신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전히 원자재의 비중은 계속해서 그 유지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뭐 이상으로 떨어질 수 없을 거라는 건데 일단 그런 차원 하나 있고요. 예. 이게 또 특정 국가들에서 많이 나잖아요.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네. 뭐 이런 데서. 그리고 예.
그 특정 국가 중에 눈여겨볼 국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눈여겨볼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요. 히토류. 그렇죠. 이게 히토류가 캐기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너무 더럽고 먼지가 많이 나서 환경적인 비용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거든요. 일부 히토류는. 그러네요. 근데 예. 그거를 중국이 해주는데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광산은 허가도 잘 안 납니다. 16년 걸린대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사회 갈등 요소도 되죠. 환경오염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많이 나는데 여기는 부패가 심하고 아동 노동도 묵인하는 나라입니다. 원자재 문제도 심각하겠군요. 땅은 뭡니까? 땅은 뭐 당연히 땅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그 넷제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서 미국이 쭉 나가려면 2030년을 단기 목표로 보면 미국 땅의 한 2% 정도를 신재생 발전용으로 돌려야 됩니다.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걸로. 네, 미국 예. 땅이 2%예요. 근데 미국은 땅도 넓고 그쵸. 평지도 많고 예. 사막에 태양광 세우면 되기 때문에 사정이 굉장히 나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전송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 발생지로부터 깔아야지. 예. 도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드망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막이나 평지 같은 데서 가는 송전탑. 그 송전탑 하면 밀양 송전탑 생각나실 거예요. 예. 극심한 사회 갈등. 네,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돌은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풍부는 합니다. 풍부한데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태양광 업체나 풍력 업체 거의 뭐 거품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나라 안에서도 이런데 개발도상국 쪽은 돈이 안 갑니다. 예. 일부 선진국들만 돈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은 석탄에 의존하고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코노미스트가 제안한 해법 같은 게 있습니까?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가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속도를 예. 빨리 해야 되고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도 환경오염 문제도 대응해야 되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니켈 광산 미네소타에 허락하려다가 예. 5월에 이거 중단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나라들 EU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미국은 그렇죠. 리쇼링에 좀 집중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네, 포커스가 안 될 수 있고 중국은 예. 가격 통제하려고 해서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나마 중국이 지금 제일 빠릅니다. 예. 네. 그나마 풍력, 이게 태양광 굉장히 중국이 아이러니합니다. 예. 네. 큰 정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 맞습니다.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주제였습니다. 서영민의 네. 눈 KBS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